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 진행 맡은 맹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 감독님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윙크코트를 공동 연출한 이상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같이 공동 연출한 신아가입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면 영화하고 참 인연이 어떤 영화하고 특히 이렇게 좀 많이 인연을 맺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윙크코트하고 저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민망하기도 한데 좀 자주 뵙네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볼 때마다 영화가 어떤 느낌일까 오히려 이런 게 더 궁금해지고 감독님들은 그 많은 질문들을 받으실 텐데 어떻게 그때마다 이렇게 좀 다르게 답변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실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예, 여러분들은 뭐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쨌든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시작하기 전에 너무 뻔하지만 영화 어떻게 사실 제가 질문하면서도 좀 너무 그러나 네, 처음 시작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영화학교 졸업을 하고 영화를 되게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만들 어떤 상황이 되게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진짜 그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에 이제 계속 뭐 어디 제작 지원에 냈다가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다가 진짜 거의 좀 막다른 골목에 좀 다다랐다고 할까요?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꺼내서 써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쯤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집안에 있었던 어떤 이 영화 속 얘기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좀 가져와서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초고를 쓴 거를 이상철이 보고 이거를 좀 같이 장편 버전으로 이렇게 각색을 해서 영화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단철 감독님 더 덧붙이실 얘기 혹시 있으세요? 특별히 잘. 예, 일단은 그러면 이제 질문 받으면서 이야기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손 들어주시면요. 그러면 이제 첫 질문 드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저는 이게 여러 번을 봐도 첫 장면이 계속해서 이렇게 눈에 한번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처음 그 우유 배달을 나갔을 때 차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는데 분명히 처음 봤을 때는 그 현순의 시점이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더 빠져서 그 뒤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뭘까라는 느낌이 여러 번을 봐도 그때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장면에 대해서 좀 어떤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 궁금해요. 네, 저희가 이제 영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첫 장면을 이제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중요해서 이렇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나리오 썼을 때랑 그리고 1차 편집본 때는 사실은 지금 첫 장면이 아니고 그 영화 초중반부에 그 현순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잡다가 카메라 이렇게 천천히 힐다운하면 기도하고 있는 현순의 측면 얼굴이 보인다. 이 여인은 뭐를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하고 있다가 탁 그 차신으로 바뀌는 약간 이제 뒷부분 장면이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도 쓰고 1차 편집도 했었는데 그리고 편집한 거를 계속 보면서 뭔가 영화가 첫 장면부터 조금 뭐 힘을 너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한다던가 편안하지가 않은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편집도 안 풀리고 그러다가 저희가 편집 한 중반쯤에 한번 그 숏들을 빼고서 한번 각을 차기 시작해보자 하고 나서 뭔가 편집의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잡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순서의 문제이고 그래서 첫 장면 그다음 이제 그 차신이 있는데 저희가 그 촬영할 때 저희 핸드헬드 샷이 많은데 저희가 조금 촬영 참고로 삼았던 영화가 그 레슬러라는 베런 그 감독님의 그 레슬러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약간 이거가 오마주 겸 이렇게 약간
갖고 온 장면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그 차 운전하고 가면서 그 룸미러에 뭐 이렇게 인형 같은 거 걸려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약간 가다가 시청쇼처럼 가다가 거기는 트랙아웃인지 줌아웃인지 약간 애매모호하게 좀 사이즈가 빠지는 샷이 하나 있는데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다가 예, 그 저희도 한번 시작을 그렇게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저희가 좀 사운드도 유심히 들으시면은 처음에 그 시점샷 부분만 보일 때는 이 차 외부 사운드 위주로 많이 좀 이렇게 가고 하다가 이제 카메라가 빠지면서 뭔가 그 실내 사운드, 외부 사운드가 많이 그 안 들리고 뭔가 그 현순이라는 주인공의 어떤 그 주관적인 그런 시점으로 들어가는 느낌 그런 거로 뭐 시작을 하고 자, 손 들어주시면요. 자, 이 영화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 이제 늦게 발표 걸리실 거라는 거 알고 있고요. 시간은 좀 많습니다. 사실 처음 이제 그 현순이 등장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느낌이 좀 스릴러 느낌들이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상당히 많은 인물들 사건들에서 이렇게 양면적으로 코믹 정치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두 어떤 이제 좀 예, 서로 다른 어떤 그 정서 이거는 좀 처음부터 이렇게 좀 영화의 어떤 그 무거운 거를 좀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예, 좀 살리기 위해서 코믹을 넣어준 것 같은데 말하자면 부담을 좀 적게 하잖아요. 근데 관객들의 반응 예를 들면 이 부분은 분명 빵 터질 거야. 근데 안 터졌다거나 이거는 나름 진지했는데 여기서는 뭐 이런 반응이 있었다면 저희가 맨 처음에 배우들 이제 다 모여서 리딩, 전체 리딩을 했었는데 그때 되게 황성민 선배님이 리딩 2일 뿐이었는데도 진짜 감정 몰입을 그대로 이것처럼 실전처럼 하시면서 막 우시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맨 마지막 TV남, 그분이 아주머니 저 오영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좀 다들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좀 절대 의도한 게 아닌데 좀 웃겼고 이래서 이게 웃긴가 솔직히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오히려 뜬금없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좀 허투르게 뭔가 웃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너무 비칠까봐 되게 이제 그런 밸런스를 잘 조정을 해야 한다는 약간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장면은 저희가 계속 상영하는 어느 상영관을 가더라도 항상 그냥 웃으셨는데 약간 실소 느낌도 많았던 것 같고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웃으시는 장면들은 정말 약간 그 정수? 그 수진이 남편으로 등장하는 정수의 어떤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저희가 물론 의도하지 않은 장면들에서도 좀 재밌어 하시는 예,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 생각이 틀린데 저는 그 정수 그 사위랑 그 휠체어 남도 그렇고 다 의도로 예, 뭔가 코믹한 느낌 오형주죠. 예? 오형 그거는 꼭 웃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너무 그냥 이야기가 그냥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예, 한 거였고 하여튼 예, 의도는 많이 이렇게 조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렇게 좀 무거운 얘기지만 예, 그래도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장치를 의도적으로 했었고 근데 저희가 처음 그 부산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래서 조금 그래도 관객분들이 재밌게 보지 않으실까 생각을 했었는데 첫 상영 때 저희가 이제 예상한 그런 식의 장면들이 그래서 전혀 웃음이 전혀 안 나왔고 네, 그래서 되게 무겁게 보이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되게 무겁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예, 그 뉴욕에서도 한번 상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가 오히려 저희들이 좀 의도한 처음에 그 현순이가 믹서기를 뽑는 장면 거기는 되게 의도한 건 아닌데 거기서부터도 많이 웃으시고 그 정수 사위 캐릭터 부분도 오히려 미국 관객분들이 가장 많이 편하게 저희가 생각했던 분대로 그냥 편하게 웃기게 느끼신 데는 그냥 편하게 많이 웃으시면서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 한국 관객들이 굉장히 무거운 반응을 많이 보셨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볼수록 이분들이 이 장면에서 좀 코믹하게 의도를 하셨구나라는 게 이제 가면 갈수록 느껴지고 좀 여유가 생기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 좀 영화 보신 느낌도 좋고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도 좋습니다. 네. 마이크가 가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가족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현순이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현순에게 눈 같은 그런 하얀 게 떨어지는 면을 보면서 제 생각은 현순이 그 가족들을 용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는데 어떤 의도로 그런 장면을 연출하셨는지. 저희가 의도했던 거는 현순이가 계속 뭔가 그 신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인물이고 가장 그렇게 힘든 순간에 그 옥상에서 신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현순이에게만 들리는 목소리. 그래서 그 눈이 내리는 것이 어떤 약간 현순이에게 뭐 위안의 메시지라든지 위로의 어떤 증표? 솔직히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의도를 하고 좀 한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그 눈 부분도 그렇고 되게 그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눈을 할까 말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눈이 내릴까 말까. 그래서 사실은 표정적으로 저희가 촬영할 때도 그렇고 눈을 내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현순이 표정이나 이런 걸로 뭔가 현순이가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자라고 그 결정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편집하고 그러는 후반 작업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표정이나 이런 걸로는 저희가 의도하는 거가 조금 명확히 전달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CG로 나중에 해서 그 눈이고 그게 표현을 조금이라도 뭐 해보자. 그게 이제 뭔가 신의 뭔가 이렇게 자연이 주는 대답일 수도 있고 현순의 그런 어떤 얘기에 대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너무 이게 무슨 그런 종교 영화나 이런 게 아니고 막 그런 거창한 얘기를 뭐 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객분들이 조금 그 편하게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 부분을 해석을 많이 열어두고 저희는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그냥 눈이라는 것도 그냥 언제나 내릴 수 있는 그냥 자연이기 때문에 열린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또 눈이 오는 타이밍도 저희가 이제 둘이 되게 그 조금 생각이 틀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처음에 그 현순이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뚝 멈추는 순간 그때 눈이 내린다. 그 다음에 현순이가 아버지 맞아요 하고 고백을 한다. 이렇게 하자. 눈을 좀 미리 내리게 하자라고 신하가는 계속 주장을 했었고 저는 아니다. 현순이가 그 기도를 다 끝나는 순간 눈이 내려야 된다. 이거 갖고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반대를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상영을 하면서 관객분들이 질문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현순이가 자기가 정말 맞아요 아버지 내가 정말 그들을 미워했어요 라고 인정을 했을 때 신이 오니 알았다 이런 식으로 눈을 내리는 거가 너무 신의 어떤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저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되게 많이 그 좁히지 못했어요.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가다가 제가 꺾었던 것 같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가자. 그리고 저희가 그 클라이막스 부분에 그 이제 사운드를 저희가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현순이가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방언을 하다가 희미하게 종소리 같은 거를 저희가 그거는 저희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사운드 기사님이 내주신 아이디어였는데 종소리를 이렇게 나오고 교회 종소리 같은 게 나오고 그걸 듣고 현순이 멈춰선다. 이런 걸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시는데 저희가 그 처음에 사운드 기사님이 넣었던 종소리는 훨씬 지금부터 컸었고 누가 들어도 다 들리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듣고는 너무 이게 세다 느낌이 세고 무슨 진짜 종교영화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저희는 그런 거는 없이 가겠습니다 하고서 그런 거 딱 종소리 없이 저희가 이제 믹싱을 최종 맞췄는데 저희는 돌아와가지고 한 2박
2박 3일을 계속 고민을 하고 그리고 빼고 보니까 너무 또 심심한 것 같고 뭔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조금만 해서 느낌 넣고 싶다 대신 들려면 그 정도 있었어요. 그럼 어쨌든 눈 내리는 시점에 대해서 두 분이 이제 계속 논의를 하시다가 신하감님 이제 적으신 건데 뭐 질문도 나왔다고 하니까 관객부터 그럼 저기 이상조 감독님은 그 장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가 맞다. 그때 이제 신하가 주장을 한 것이 시나리오상에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썼던 것이 처음에 눈이 작게 내리고 그러다가 그 현순이가 다 기도 고백을 하고 나면은 눈이 한 방문이 내린다. 눈이 좀 갑자기 많이 내린다. 이런 거가 이제 사실 시나리오상에서 최종 그 신하가의 생각이었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 또 오히려 저는 펑펑 내리는 건 또 아닌 것 같다. 아무리 그렇고 주인 주제 저는 좀 뭐 그렇게 꼭 기도를 했다라고 눈이 내리는 거가 너무 이렇게 뭐 신의 응답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싫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그 정도는 그래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과하지 않은 눈으로 표현을 해서 저희는 오히려 조금 좀 더 눈이 좀 많이 내린 장면을 넣었으면 하는 지금 붙인다면 그 쇼트를 하나 저희가 CG팀에도 최종적으로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 풀샷 보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롱샷 그 장면에도 이제 옥상에서 그 장면에도 CG를 눈을 많이 내리는 거 해주세요 부탁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그 장면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뺀 장면이 있는데 지금 붙인다면 거기도 CG로 눈을 뿌리는 그걸 의뢰를 했고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거는 제가 편집을 해보니까 그 장면은 너무 좀 과한 것 같다. 그래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안 넣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넣고 싶다는 생각이 두 분 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그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옥상 장면 처음으로 이렇게 확 잡아주는 거잖아요. 전체 그러니까는 특히 어떤 영화들에서는 특정한 영화들에서는 어떤 한 장면만큼 굉장히 유독 더 좀 중요하게 공들여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좀 담아서 이렇게 가는 장면들이 두드러지는 영화들이 있는데 이제 뭐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 장면은 뭐 처음부터 이렇게 감독님 머릿속에 심상 속에 남아 좀 준비된 어떤 심리 장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롱쇼트 그래서 그 눈을 내리게 할까 말까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주제나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좀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후회. 저희가 촬영할 때만 해도 이 영화가 종교 영화나 기독교 영화로 보여서는 안 되고 우리도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좀 강박적으로 그런 좀 생각이 되게 심해가지고 하면서도 그걸 되게 조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 지금 생각은 좀 너무 강박적으로 그러지 않았나. 조금 저희가 뭐 그런 생각이면 종파를 떠나서 저희가 어차피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가 그런 종교적인 떠나서 뭔가 사랑의 얘기 그런 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넣었어도 지금 생각에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요, 손 영화의 주된 소재가 종교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는 관객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이단교를 가지신 관객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다른 부국제나 이런 데서 상영하면서 그런 종교 이단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한테 피드백이라고 하긴 좀 그러고 어떤 말들을 들으신 에피소드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첫째 지금 황정민 배우께서 연기를 하신 도중에 첫째 언니한테 너희 남편 돈돈 그러다가 벌 받는다 이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남편이 암이 걸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사실 현순이가 이제 가족들이 현순이에게서 뭔가 이렇게 제가 이단이다라고 우리랑 종교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지점이 뭔가 현순이가 시인으로부터 뭐 말씀을 받는 사람이다. 약간 어찌 보면 약간 점쟁이가 하는 말 같은 좀 그런 얘기들을 이제 가족들한테 내뱉는 사람이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았어요. 제가 주변에서 그런 분들도 이제 뵀었고 그분들이 되게 전통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말씀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저희가 기독교 영화제 측에서 이제 시사회를 한번 기독교 영화제 측과 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분들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의외로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그 쉬쉬하고 있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정말 현순이가 이 가족들에게 약간 폭언처럼 내뱉는 그런 말들이 정말 맞을까 틀릴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저희 영화 속에서 현순이가 가족들한테 하는 말들은 다 맞거든요. 하지만 정작 자기가 받은 말, 그 전도사하고 차 안에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내가 네 딸과 네 애 그 뱃속에 있는 그 손녀를 내칠 것이다라는 말을 현순이가 받고 나서 결국에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그 딸과 손녀는 살았고 할머니가 대신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과연 현순이가 받은 신의 말씀이 다 맞는가 혹은 틀린가 틀리다면 어떻게 틀린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런 설정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촬영 준비하면서 이제 캐스팅이나 그 배우 스텝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배우분들 중에서 좀 독실한 크리스찬인 분들이 이 영화 시나리오 보시고 이 영화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 조금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반하는 기독교의 생각과 반하는 지점들이 있는 거를 뭐 얘기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같이 참여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뭐 이단교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를 믿는 분들의 얘기를 이 영화에 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면도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수정하면서 나중에 조금 한번 넣어본 장면인데 그런데 저희가 그 영화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뭔가 어느 뭐 한순간 얘네들의 종교가 옳았고 맞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그 전도사가 했던 얘기 중에서 틀린 얘기들도 같이 또 있거든요. 맞는 얘기도 있지만 저희는 그게 뭐 우연인지 정말 뭔지 그거는 그냥 열려 있는 형식으로 생각을 했고 그 순간에 그 큰언니가 뭔가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그 계기로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한 것이지 저희는 또 뭔가 그게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쓴 장치는 아니었습니다. 그 배우분들한테 어쨌든 기도할 때 그 나오는 말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가 하는 그게 방언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도사가 하는 방언이 있고 이제 현순이가 하는 방언이 있는데 두 방언은 완전히 틀린 스타일의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현순이 방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찾았고 저희 녹음 기사님이 실제로 그런 식의 방언을 옛날에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원에 가셔서 실제 그 방언을 녹음을 해오셨어요. 어떤 그런 샘플들을 황 선배님께 드리고 이제 선배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그 촬영 때는 그냥 애드립으로 다 하신 거고요. 전도사가 하는 방언이 사실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방언을 그냥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 되게 좀 신선하고 뭔가 이상한 정말 사람이 하는 말 같지 않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 느낌을 이 영화 속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분을 다시 만날 방법은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상철이 좀 이렇게 평소 명상을 좀 즐겨 하거든요. 약간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의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듣고 뭐 약간 그 뭐라고 하죠? 그 구루
미국에서의 예, 좀 그런 분들 이렇게 강연 같은 거를 저한테 들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음색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제 기억에 남아있던 그거랑 약간 비슷해가지고 그거를 배우분께 들려드리고 또 이상철이 또 시연을 했습니다. 그거를 되게 잘해요. 아, 이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는 사람은 이상철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배우분 앞에서 알고도 있으니 이렇게 그걸 시연을 해가지고 계속 배우분께 저희가 그거를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좀 만들어 갔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감독님 뭐 어쩔 수 없는 저희도 배울게요. 지금 좀 한번 배우분께 그래야 뭔가 언어처럼 제대로 하셔야죠. 기억이 예, 주문을 외우듯이 그런 거를 찍어서 배우분들에게 그렇게 배우분들도 지시하셨어요? 제가 집중해서 그때 지금은 조금 잘 뻘쭘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왜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한 게 한편으로 이제 그게 무슨 내용일지가 되게 뭐 특히나 이제 그 전도사님 말이 중요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는 또 이제 그런 생각 한편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다가 또 한편으로는 그 말 자체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좀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현수는 말씀을 들었냐 또 가족도 확인하고 이제 이런 때 사실은 뭔가 현수는 이렇게 나는 다 알고 있어 라면서 그 가족들에게 툭툭 던지는 정말 이렇게 신내린 무슨 이제 뭐 무당이 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각자 가족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책감들 죄의식들 사실 이제 자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말에 반응을 하고 그것을 반발하든 뭐하든 화를 내든 간에 그거는 결국은 자기들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는 계기였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었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어쩌면 텅 빈 하나의 진짜 이렇게 스크린 같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죄의식이나 욕망이나 이런 걸 투사하는 빈 그릇 같은 좀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굳이 물론 이제 종교적인 어떤 색채는 당연히 있지만 그렇게만 볼 거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넓게 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렇게 저는 또 질문 있으시면 예, 제가 수주 분석에대한 좀 두서없이 말을 할게요. 이제 영화를 좀 보고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결말을 보고 많이 생각했는데 일단 종교 영화에 대한 어떤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어떤 강박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완성의 작품 자체가 약간 결말이나 구조적 완결성을 위해서 약간 그 결말 자체가 약간 스스로 구조적 완결성을 위해서 딱 선택한 그 결말이 어떻게 보면 더 오히려 정교 영화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선택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보면은 결국 모든 인물들이 가족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본인들의 죄의식을 다시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서 그 주인공의 그 어떤 예언이 어쩌면 그 세 개의 그 예언이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좀 순교자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종교영화처럼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결말이. 그러면서 왜 하필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해야 됐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좀 들었어요. 보면은 그 할머니는 결국 철저하게 희생양, 약간 속죄양,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결국 그 수진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속죄양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되게 기능적으로 소모된 듯한 유일하게 극 중에서 좀 되게 캐릭터들이 되게 생생하게 되게 신경 써서 되게 그들의 입장을 되게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을 되게 이해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할머니는 또
현실 이제 주인공의 어머니는 좀 그중에서도 제외가 돼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좀 감독님들이 원하는 그런 주제의식이랑 좀 반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약간 그런 게 자기적으로 좀 느껴지기도 했어요. 보면 이렇게 이 사건 물론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수진이 막 쓰러지고 그런 상황이 진짜 너무 극적인 상황, 큰 상황이겠죠. 현실로 봐도 정말 큰 상황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솔직히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좀 약간 교훈으로 너무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결말의 의미, 약간 선택에 대한 의도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되게 배제되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맨 처음에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연명치료에 대한 어떤 화두를 던지는 이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 영화 제가 그때 저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던 어떤 일을 떠올려서 그 실화를 바탕으로 얘기를 픽셔널을 한 건데 솔직히 이미 할머니가 돌아가셨었고 그때 이제 저희 가족들 제가 좀 놀랐던 게 이분들이 되게 그 신앙인들의 어떤 기독교를 되게 잘 믿으시는 어떤 분들이시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분들이 되게 선량한 되게 좋은 분들이라고 좋은 것의 기준을 좀 이렇게 말하기가 모호하긴 하지만 그랬는데 이렇게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을 가운데 놓고 그런 갈등을 벌이셨던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었던 거가 있었어요. 저 자신이. 이렇게 배제를 할머니의 어떤 그런 거는 배제를 한 상태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하고 싸우는구나. 여기에서 뭔가 또 이 가족들끼리의 약간 그동안 쌓여 있었던 어떤 갈등이라든지 예를 들면 정말 이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형제 자매 간들의 어떤 그게 나뉘었었고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전에 이 사람들끼리 약간 뭐 유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갈등이 확 일어났었다가 덮어졌던 이런 모든 것들이 딱 이렇게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고 할까 이런 거를 보면서 좀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시나리오를 좀 썼던 게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런 그 할머니에 대한 부분은 너무 이렇게 배제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데 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네, 저희도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약간 변명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에 좀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안에서. 저희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그게 무엇이냐. 저희는 어떤 누구의 잘잘못 뭐 기독교인들이 뭐 죄책감을 이렇게 지적받고 회개를 급해버리고 뭐 그래서 갈등에 봉합되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남동생이나 언니나 여기 현순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하루 동안 통해서 약간 자신이 정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지적을 하기 전에 내가 그거를 절대 발설하고 싶지 않은 나의 어떤 약간 캥기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나 스스로 좀 인정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 특히나 이 영화의 주인공인 현순이가 가장 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는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것이어서 좀 얘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실제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 그 인물들의 어떤 갈등이 해결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 죄를 이렇게 참회하고 뭔가 교훈처럼 끝나는 엔딩을 저희가 이제 쓰기는 썼는데 그
그거는 저희가 조금 시나리오 쓸 때 저희는 열린 결말이랄지 조금 뭔가 이렇게 열어두고 한다든가 너무 한쪽으로 안 치우치고 그런 거가 조금 저희 스타일들이 조금 그런 거 열린 결말 이런 거를 조금 못하는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인물들의 끝을 꼭 맺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썼는데 저희는 그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냥 영화 전체의 그냥 이야기일 뿐이고 이야기의 결말일 뿐이고 저희는 그 이야기 안에서 느껴졌던 그런 다양한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오히려 더 의도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봐주시는 게 저희로서는 더 의도였던 것 같고 이야기의 결말은 정말로 그 이야기의 결말로서 저희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맨 끝날 때 빗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거는 어떤 느낌인가요? 저희가 이제 실제 촬영을 할 때 병시장을 찍을 때 비가 와가지고 동시 녹음에 이제 빗소리가 들었었는데 저희가 편집할 때 그 동시 녹음 사운드 이제 카메라에 들어간 사운드를 갖고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빗소리가 수진이가 깨어날 때 이렇게 깔리는 거가 왠지 느낌이 좋다 이런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믹싱실에서 한번 엔딩에 그 회복실 장면에서 빗소리 한번 넣고 싶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고 저희가 그래서 비외부 장면을 하나 찍은 게 있어가지고 그 최종 편집본 전에 편집본에 그 외부 전경도 비 오는 그 쇼트를 하나 넣었었는데 최종 편집본에는 빠졌었고요. 그래서 사운드로만 처리를 했고 그 수진이가 느끼는 엔딩의 그 감정 같은 거를 약간 빗소리가 좀 표현을 해줄 수 있겠다. 그게 뭐 수진이의 울음소리일 수도 있고 저는 그 빗소리가 조금 약간 뭔가 희망적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뭔가 그런 사실 뭔가 자연의 소리가 들리는 것, 다시 뭐 시작하는 느낌 그런 거로 저는 좀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게 그냥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빗소리를 깔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이제 생각적으로 했을 때는 그 이제 간밤에 눈이 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제 눈은 이제 다 녹아버려갖고 뭔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 간밤에 눈이 정말 왔던 것인가 그 눈을 본 사람은 또 현순이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열어두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싶습니다. 이거 보세요. 꼭 뒤로 가면 이렇게 저 앞에 계신 여자분 네, 영화 잘 봤고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수진이가 딸 역할의 수진이가 그 친척들의 그 제안에 처음에는 동의를 하면서 시간을 버리는 그런 작전에 투입돼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서 옷장에 밍크 코트가 없는 걸 보고 거기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되면서 회상신이 나오고 밍크 코트를 이제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또 받고 있고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터닝 포인트적으로 딸이 그 외할머니의 그 산소 호흡기를 떼는 거를 맞게 전환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목도 밍크 코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밍크 코트라는 소재가 이 영화에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그리고 또 흥미롭게 봤던 게 그 큰따님 분이랑 며느리분 이 의상이 그 병원실에서 밍크 코트를 다 입으셨던데 그 현순이는 옷이 그 밍크 코트도 아닌 그런 외투를 또 하셨던 소재적인 그런 의미도 궁금하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국내 감독님 중에 이렇게 두 분이 연출을 같이 하신 거를 이색적으로 봤거든요. 아까 뭐 눈 내리는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되게 의견 격차가 심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거 외에도 뭐 공동 작업하시면서 어떤 의견 같은 거를 조율하시는 과정이나 어떤 거에서 또 차이가 나셨는지 어떻게 타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밍크 코트는 제가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썼을 때 제목이 산소 호흡기였고요. 그 제목을 얘기하니까 정말 제목이 너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으로 바꿔야 될까 이러다가 이제 시나리오를 고치는 과정에 그 처음에는 뭐 밍크 코트를 할머니가 뭐 현순이한테 벗어주고 이런 장면이 없었다가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수진이와 현순이와 그 할머니만 이 3대 모녀만 알고 있는 어떤 정표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딱 생각이 난 게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실제로 큰 이모가 외할머니한테 사준 약간 가짜 인조 모피 코트가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그거를 몰래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는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오셔가지고 막 자랑을 하시는데 그거를 보면서 약간 너무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모가 알면 되게 화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면서도 얼마나 할머니의 그것을 참 갖고 싶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래서 제목을 한번 밍크코트로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예, 그렇게 제목을 짓고 나니까 이제 또 이 현순이네 그 형제 자매들 사이에 있어서의 갈등의 어떤 한 부분인 어떤 그 가진 집과 안 가진 집의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냥 딱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 배역분들께 밍크 같은 비슷한 그런 거를 좀 설정을 했고요. 이제 밍크코트라는 제목에 대해서 제목이 왜 그렇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부산영화제에서 상영을 할 때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밍크코트라는 것이 되게 뭐 약간 사치품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약간 효도 상품이기도 하면서 짐승의 그 가죽을 벗겨서 만든 잔인한 어떤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또 찬반 의견도 되게 많은 좀 그런 좀 희한한 물건인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소품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가족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3대를 이어주는 소품이기도 하니까 이 가족 저희는 이 영화를 가족 드라마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밍크코트라는 제목이 좀 이 가족의 모습을 대변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밍크코트를 이제 큰언니랑 며느리는 입고 있는 것도 그렇고 현수는 아니고 그 의상에서 약간 이제 빈부의 격차 가족 간에도 보시면 이제 영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뭐 돈 문제가 많이 얽혀 있고 수진이를 결국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돈에 대한 그 압박감 그런 어떤 경제 문제도 이 영화가 그 자본주의 같은 그 돈에 대해서 그런 거를 상징하는 소재로서도 이렇게 밍크코트가 분명히 보여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게 있어서 제목을 정했었고요. 뭐 공동 연출은 저희가 이 작품은 이제 영화를 찍은 건 첫 작품이지만 시나리오는 같이 한 5, 6년 동안 이제 시나리오를 여러 편 써서면서 그때 많이 이렇게 의견 충돌이나 이런 게 과정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공통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뭐 같이 결국 영화도 이제 찍게 됐고 그래서 그리고 이 영화의 밍크코트는 시작 자체가 신하가 감독이 이제 자기 시나리오를 써서 제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형식이라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 선택은 신하가 감독이 하는 걸로 했고 저는 어디까지나 의견을 내는 거고 하지만 의견을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그때 좀 강하게 주장을 했었고 근데 예. 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갈라섰던 지점 중에 하나가 한쪽에서 기도하는 장면, 그 장면이 신하의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 장면이라서 자기가 봐왔던 그림이 있고 그래가지고 콘티도 짜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조금 시선이 저는 일반 그냥 비종교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장면은 조금 이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한 조금 생경하고 조금 불편한 장면이다. 그래서 카메라나 이런 콘티도 좀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카메라 위치나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이 사람들 뭐지? 이런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신하 감독은 아니다. 그냥 이걸 이 장면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일반 교회 장면을 찍듯이 똑같이 찍었으면 좋겠다. 그거가 이렇게 조금 충돌이 있었는데 지금 최종 결과물은 그래서 그 중간 정도의 선에서 조금 이 사람들을 이상하게도 보는 것 같은데도 그냥 편안한 그냥 이렇게 오버쇼도 쓰고 그래서 중간 지점으로 이렇게 맞췄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하가 감독님 버전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의 컨셉을 예를 들면 그 밀레 만종의 네. 어떤 그런 분위기, 인상파 그림, 화가의 분위기, 그런 게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가 개봉이 됐을 때, 그러니까 선이 어떻게든 다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다운로드도 다 있고. 솔직히 그 실제 그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때, 제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분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얘가 우리를 정말 이런 이상한 사람으로 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끔 영화를 찍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어떤 그거를 제가 반드시 지키려고 했었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다 이상철이 하는 말을 뭐 웬만하면 다 듣지만 그 장면은 정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좀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그 장면 계속 충돌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막상 저도 저희가 테스트 촬영을 했었거든요. 이 장면 해봤는데 정말 제 주장대로만 가면 그 영화적인 어떤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그 장면 하나만이 이 영화는 아니니까 전체로 봤을 때 이상철이 하는 말이 또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최종적으로는 좀 절충을 하는 식으로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만종처럼 그런 분위기로 찍으셨던 거예요? 네, 이제 실제 촬영장 가니까 너무 정신도 없고. 그래서 만종이라고 생각한 거는 저 영화 속에서 그 풀샷 나오거든요. 둘이 딱 앉아 있을 때. 그때 약간 역광 분위기로 찍었어요. 인물들의 어떤. 그래서 그 빛이 만들어내는 그냥 어떤 내추럴한 어떤 그 분위기? 그냥 되게, 두 여자가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걸 그냥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거를 풀샷으로도 쭉 찍었지만 편집 과정에서는 그게 아니라 뭐 좀 이렇게 걸고 찍고 좀 여자들을 좀 훔쳐보는 듯한 어떤 그런 시선으로도 찍고 그런 것들을 편집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너무 느낌이 안 살아가지고요. 음악으로 또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화 잘 봤고요. 혹시 이 영화를 실제 있었던 그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보셨다면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일에 대해서 개인적인 거니까 꼭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얘기를 나눠보신 적 있는지 그 후에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 궁금하신? 아니, 저는 보면서 다큐멘터리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찍으시면서 되게 그때 일을 되게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라오면서 그런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커서도 그러니까 다른 가치관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한 번은 걸고 넘어져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일단 이 영화를 상영하기 몇 달 전부터 사실은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영화를 찍는다고 말을 한 적도 없고요. 제가 이런 짓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안 하셨을 것 같고 너무 두려웠어요. 이 영화 속에 약간 모델이 되신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게 됐을 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참 이게 그 상상했던 두려움에 비해서는 훨씬 그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너무 겁을 먹었던 게 아닌가 이런 거를 줄 만큼, 그러니까 확실히 어른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많이 이해를 해주셨던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떨었는데 이거는 영화는 영화지 않느냐라고 좀 그런 식으로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위로를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지금까지도 되게 좀 너무 못된 짓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영화 속에 그 약간 좀 이렇게 보시고 기분이 상하실 그런 측면들이 사실은 있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편파적인 시각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 영화라는 것이 또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뭐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영화의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안에서 또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뭐 어쨌거나 영화를 만든 저의 어떤 책임이고 평생 가져가야 될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래서 영화가 정말 너무 무섭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마이크 끄신 줄 알고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저도 나중에 영화 좋은 영화 한편 찍고 싶어서 지금 막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영화 보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종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감독님들께서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 이제 이단을 믿으시는 분. 근데 그분이 예언을 들으시는데 처음 예언 들었던 게 할머니는 꼭 살아나신다를 들었고 그 다음에가 들었던 게 그 차 안에서 이제 네가 형제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네 딸과 네 딸의 딸이 죽을 것이다. 예언을 두 가지 들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엄청나게 잘 믿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 없는 게 믿으면은 할머니가 난 정말 살아날 걸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을 믿으면은 그럼 내 딸이 죽고 안 믿자니 내 딸은 살아나는데 할머니는 죽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그때 표정을 봤는데 애가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주인공 죄송합니다. 그 주인공께서 표정이 딱 굳으시더라고요. 딱 그걸 듣고 나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걸 고민해서 웃었나고 생각했는데 옥상에 가시잖아요. 옥상에 가셔가지고 막 이제 저는 생각했던 게 그럼 종교에 대해 회의를 가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또 가니까 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결국 근데 이제 눈이 내리는 걸 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걸 어떻게 보면 아까 신의 응답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의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자기가 의미 부여를 해서 그냥 신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자신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냥 자신을 위로한다. 그리고 아까도 결국 전하고자 하고 싶었던 생각이 그냥 자신들의 그런 꺼림칙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스스로 위로받는다 생각하셨는데 그 큰 누나도 처음에는 막 기독교 얘기하고 막 맨날 비판하다가 이제 너의 형부가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걸 듣고 나서 자기가 남편이 암이 걸렸다는 것에 또 의미를 부여해서 이게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될까 의미를 부여한 거고 또 그냥 의미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교 영화라고 하기보다는 결국 이거는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러니까 신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인간 자신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안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국 다른 것이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아직 영화에 대해 아주 모르고 저도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영화 감독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막 첫 번째도 카메라 씬이 막 얘기하셨잖아요. 카메라 이렇게 했다가 뒤로 빠진다. 그다음에 이제 빗소리도 내리고 그런 것들 보면서 저도 막 나중에 막 영화를 찍게 되면 그런 걸 하게 될 텐데 그런 말씀하시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영화 감독님께서 표출하고 싶으신 것이 있더라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걸 느끼면서 안타깝다라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너는 네가 지식이 부족한 거니까 네가 모르는 거는 네가 부족한 거라고 느끼시는지 또 오디션 같은 거 보면은 막 심사위원분들이 노래 잘 불렀어요. 근데 그거는 너가 부르고 싶은 노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듣고 싶은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막 하고 싶은 것보다는 우리들이 듣고 싶은 걸 해줘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두서없이 말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의미부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의도를 하셨는지, 두 번째는 그런 거 영화 감독이 표출하고 싶은 거랑 우리가 듣고 싶은 거랑 들을 수 있는 거의 사이에서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들으면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일단 답변 듣고요. 나중에 혹시 윤성호 감독님이라고 계신데요. 찾아가셔서 대화를 하시면 굉장히 두 분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첫 번째 얘기는 저희도 잘 들었는데 거의 저희 생각하고는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의도를 관객분들이 느껴주셨으면 가장 저희가 의도한 말을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약간 저예산 강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을 3시간 동안 하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되게 얘기할 어떤 화두인 것 같은데, 가장 그냥 저희 얘기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게 어쨌거나 관객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스타일이나 방법이 어떤 걸까, 이 고민을 사실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영화가 그냥 이렇게 시놉시스만 딱 읽고 그 얘기만 들어보면 아 무슨 딱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영화가 상상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 어디 가서 누가 이런 영화 만들었다고 하면 딱 들을 것 같고, 아 영화 진짜 재미없겠다, 뭐 재미없는 무겁은 이런 얘기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희는 약간 좀 이렇게 장르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흐름이나 드라마 흐름이나 이렇게 편집 리듬감도 뭐 빠르게 좀 넘어가고 약간 뭐 스릴러, 가족 스릴러 이런 식으로 좀 장르적으로 풀어보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예, 답변 되셨나요? 아마도 그 얘기를 계속 이제 나누면서 진행돼야 될 얘기인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기 지금 맨 뒤에 계신 분, 예. 아, 저 맨 뒤에 계신 분. 살 많이 빠지실 것 같아요. 네, 영화는 참 잘 봤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 영화에서 제일 불쌍한 캐릭터가 그 사위분 였던 것 같거든요. 뭐 밥 다 먹었어? 치워! 뭐 이러는데 제 가슴에도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었습니다. 같이 느끼는 것도 있고 해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그 영화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무거운 영화를 가볍게 만들려고 만든 캐릭터인지 아니면 어떻게 더 만들어진 캐릭터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죠? 제가 여기 온 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편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오셨는데요? 네? 어디서 오셨는데요? 집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예, 영화제에서 그런 질문들을 조금 많이 들었고, 정수 그 사위 캐릭터도 그렇고, 그 남동생 준호 캐릭터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남자 인물이 크게 두 분이고 한데, 남자 캐릭터들이 기존에 조금 이렇게 리드하는 역할이 아니라 조금 여자들한테 이렇게 주눅들어 사는 캐릭터들이 많다,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저희가 조금 생각하고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마음껏 찍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캐릭터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 생각이 맞아서 했던 거고, 정수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이제 좋아하는 캐릭터, 제가 이제 그 애착을 갖고 되게 만들고 싶었던 캐릭터인데, 그렇게 이제 약간 공처가 같은 애처가 같은 그런 뭐 캐릭터가 좀 해보고 싶어서 했던 거고, 딱히 뭐 큰 의미는 없고 해보고 싶었어요. 분노는 공감의 분노셨던 거죠. 근데 분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계시더라고요. 남자들이 다 왜 그러는 거고. 예, 뭐 끝으로 다양한 거 두 분은
그런 캐릭터 좋아하신다 그러시는데 실제로는 어떠세요? 예. 저 부부가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말씀 저 깜짝 잊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거의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 두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 그 영화 전반적으로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가까이서 보여주시는데 그런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약간 제작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근데 그 촬영 컨셉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러니까 핸드헬드를 결정을 하고 나서는 그 저희가 영화 전체가 이제 카메라를 썼는데요. 예,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촬영 원칙으로 잡은 것 중에 하나가 클로즈업 위주로 가자. 풀샷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자. 이런 원칙을 좀 잡았고 인물에 저희가 워낙 저예산이 보다 보니까 인물에 집중하는 영화를 만들자. 이래서 예, 주로 이제 클로즈업을 주로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예, 공간이 이제 흡사하다 보니까 조금만 화각을 넓혀도 바로 지금 보시는 프레임에서 진짜 1cm 그 뷰파인더 상에 1cm, 5mm만 벗어나도 바로 스텝들이 걸리고 뭐 라인이 걸리고 이러는 여건이라서 저 지금 최종 앵글들은 저희가 의도도 있지만 이런 여건이 만들어낸 사이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쩔 수 없이 그 못 벗어나 화각을 못 벗어나고 이런 것도 있었고 저희 영화가 또 하루 동안 인물들이 되게 되게 이렇게 갈등이나 감정들이 되게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되게 센 감정들을 표현하는 영화라서 이 카메라와 인물의 그 위치를 정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만 빠지거나 조금만 들어가거나 조금 풀샷을 써도 조금 카메라의 시선이 좀 이 인물들을 조금 이렇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권투를 생각을 했는데 권투에서 이렇게 막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껴안잖아요. 힘들면 껴안나 버리면 못 때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뭔가 이런 그 인물과 인물 간의 카메라와 관객과 그 인물 간의 심리적인 안정적인 거리,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리를 확 넘어서 가지고 그냥 관객들에게 그냥 인물을 확 들이대가지고 뭔가 감정적으로 그런 걸 일부러 좀 배제시키고 오히려 보는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풀샷이 왜 이렇게 없냐,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보는데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저희도 사실 그 맨 처음에 상영하기 전에 솔직히 풀샷을 절대 그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쓰지 말자라는 게 좀 원칙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은 풀샷은 정말 잘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인물이 가장 외로울 때 쓸 수 있는 그 사이즈가 넓은 샷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병원 옥상에서 가장 넓은 샷을 쓰자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아끼다 보니까 현장에서 굳이 괜히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왜 넓은 샷으로 보여줘야 될까? 영화가 넓은 샷이 없이 한번 쭉 가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그 결과물을 좀 보고 싶었던 궁금증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영상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최종 영화를 보기 전에 이제 계속 편집 그 PC로만 편집을 하고 이럴 때는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랑 그 의도하게 제대로 된 인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믹싱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큰 스크린으로 봤었는데 그때는 저희는 이제 앞에서 자리에서 가까이 보면서 되게 부담스럽고 우리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PC로 봤을 때는 편안하게 보이던 게 극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럽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그냥 나중에 이제 집에서 오히려 작은 스크린으로 보실 때 뭐 이런 것 때 오히려 저희의 의도나 이런 걸 온전하게 참 뒤늦은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에서 상영할 때 의도하셨던 것보다 반응이 굉장히 좀 두꺼웠다고 하셨을 때 그런 어떤
이미지의 문제도 분명 좀 도 많이 들었고요. 저는 사실 좀 허준이라는 배우분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거기에 또 모자를 계속 쓰면서 안면의 일부를 계속 가려진 상태에서 클로즈업을 나올 때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편치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시간이 정말 다 됐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예. 저도 한 두 가지 질문하려고 하는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 서로 공동 작업하면 충돌도 많고 보완되는 점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각자 상대방이 약간 보완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각자가 봤을 때 이제 이거는 배울 점이다, 뭐 뛰어난 점이 있어서 같이 작업을 한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뭐 이때는 뭐 마음에 안 들었다라든가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같이 한 몇 년 동안 시나리오 작업을 하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것도 굉장히 많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못 하셨던 것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 잉크코트를 보면서 소재나 주제 자체가 굉장히 분명하시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걸 말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소재를 주제로서 끝까지 끌고 가고 싶다라는 게 있으신지 예, 저희가 그 안지는 10년 이상 됐고 같이 작업을 하는 것도 한 6년, 7년 됐는데 분명히 이렇게 서로 이렇게 틀린 부분도 많지만 틀린 부분도 오히려 많고 또 공감되는 지점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되고 오히려 이제 소소한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은 되게 또 정반대 성향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 자체가 되게 같이 공동 작업을 하기에 좋은 파트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차기작도 같이 계속 하고 하려고 있고요. 하여튼 되게 성향이 좀 틀리고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약간 매니아적인 취향이 좀 있어가지고 영화나 이런 것도 조금 장르적이나 이런 쪽 취향이고 신화가는 조금 약간 내추럴한 스타일과 이야기나 어떤 그런 쪽 취향이라서 그게 좀 오히려 틀린 부분들도 많고 하지만 또 주제나 이런 거에서는 또 이제 좀 휴머니즘적인 그런 거를 같이 또 해보자라는 또 테마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공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스타일적으로도 뭐 그렇고 하여튼 이야기는 계속 이 링크코트도 그렇고 뭔가 저희는 좀 사랑과 좀 이렇게 좀 따뜻하고 좋은 그런 어떤 관객분들에게 좀 좋은 그런 따뜻한 감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들 뭐 장르는 뭐 다양한 걸 하더라도 주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거를 계속 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독님 모든 작품에 대해서 다 이렇게 따뜻한 감성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나요? 직접 바뀌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그냥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저에게 영화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한 2분 계신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상철이고 그래서 되게 어찌 보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직원과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 동지인데 제가 봤을 때 이상철은 정말 훌륭한 영화적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밍크코트 찍으면서 가장 제가 그 이상철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시야가 되게 넓구나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연출자가 해야 될 일들이 단지 현장에서 뭐 디렉션을 하고 무슨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통찰력 이런 게 정말 필요하고 진짜 인성이 좋아야 좋은 영화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너무 뼈저리게 깨달아가지고요. 이 영화를 만든다는 거가 진짜 무슨 작업을 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가는 어떤 그 과정, 자기의 그 부족하고 못난 부분을 계속 정말 이렇게 고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이 영화가 조금 좋아질까 말까 정말 이런 매체인 것 같아서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상철이라는 사람은 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솔직히 밍크코트 이후에 어떤 작업을 하게 될지 저희가 단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좀 따뜻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휴먼 드라마를 되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모든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영화 하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온갖 그 모든 장르에 정말 모든 영화들이 다 재밌고 좋은 거니까, 어쨌거나 저희들은 정말 죽기 전까지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영화들에 그런 영화들만한 영화 한번 정말 만들어보고 싶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하로 감독님은 이상철 감독님 이렇게 극찬을 하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객관적인 듯하지만 사실은 극찬을 하셨는데 그만두라고 하셨다고요. 신하로 감독님. 10년 전에 영화학교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예, 그럼 지금 단편 작업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그 전에는 여자들의 두화를 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 정도나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그냥 시나리오 뭐 휴먼 드라마 각색을 하고 이제 여자 누아르는 부관한 휴먼 드라마를 각색을 하고 있는데 되게 어렵네요. 안 풀리고 있습니다. 네, 시나리오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여자 느와르 정말 하고 싶다고 1년 동안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최근에 이거는 한 10년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를 뽑아내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정말 요새는 저희가 너무 감독님들이 너무 영화를 잘 만드시고 너무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고 이래서 정말 이렇게 대단하다. 모든 사람들이 특히 한국 영화 계속 너무 좋은 영화들 많이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좋고 재밌는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계속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는 고민 지금 진행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앞으로 이제 좀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 얘기까지 같이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혹시 감독님들 좀 미진한 이야기 더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신가요? 여기 작년에 저도 이제 여기 해고전 할 때 와서 영화를 보고 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훌륭한 영화들이랑 같이 저희가 꼈다는 것도 너무 이렇게 영광스럽고 그래서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오늘 저는 그 관객과의 대화 이렇게 항상 할 때마다 이렇게 솔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오거든요. 좀 너무 솔직한 말들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될 때도 솔직히 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오늘 오셨던 분들 중에서 혹시 좀 불편했거나 언짢은 부분이 있으시다라면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거 바꾸시는 걸 크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다 끝나가고 있고요. 2013년 목요국전 많았지만 어쨌든 시작했고 다들 서로 이제 좀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래도 기운 얻어서 오늘 영화 보시고 대화 속에서 좀 기운 얻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정말 이렇게 뭐 10년 계획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이제 프로젝트들이 또 영화들이 또 나오든 어쨌든 끊임없이 감독님들 스크린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